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IT 매니아들이 기다려온 11월 광군제 공동구매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미니 PC 2종, 그리고 4K 휴대용 모니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Y700 태블릿 4세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이라면 지난번과 같은 사이즈의 제품인데 4K 모니터로 바뀐 거, 그리고 미니 PC의 M100이나 M150이 아닌 다른 미니 PC를 이번에 준비했고, 그리고 이미 많은 분들이 구매하셨겠지만 아직까지도 가격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 게이머들의 그야말로 필수품이죠. Y700 4세대 태블릿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알리익스프레스 공동 구매 날 리뷰와 제품 구매 방법, 코드 이런 걸 공개했었는데, 이번에는 미리 제품 리뷰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공동구매 땡 시작할 때 구매 방법과 코드를 공개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보시고 이제 광군제가 시작되는 11월 11일 0시, 그러니까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넘어가는 밤 12시죠. 그때 영상이 올라갑니다. 그거 보시고 코드 확인하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제가 이 제품은 리뷰를 했죠. 리뷰 영상이 아주 자세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만 소개시켜 드리고, 요 미니 PC들도 사실 두 미니 PC가 채트리 것이기 때문에 폼팩터 그리고 성능 정도만 소개시켜 드리고, 제우스 램 모니터 16인치 4K 요걸로 한번 연결해서 4K 영상 보고 게이밍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공동구매 제품들 수량 그리고 대략적인 가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Y700 4세대 간단하게 소개만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공동구매 모델 램 12GB의 저장 공간 256GB 모델입니다. 16GB의 512GB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만 가성비 측면에서 보면 12GB 모델이 제일 좋죠. 그리고 마이크로 SD로 저장 공간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게이밍 위주가 아닌 분들은 요걸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 제품 마이크로 SD 단점이 있긴 하죠. 에뮬레이션 게임을 할 때 PS2 철권 태그라든가 이런 게임 할 때 마이크로 SD를 사용하면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에뮬 파일만 본체에 옮겨놓고 하는 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좀 레노버 리전 태블릿의 좀 단점이 되겠죠. 원신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잘 돌아가고,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들이 다 실행이 잘 되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안드로이드에서는 현재 최고 성능의 그런 AP이기 때문에 여기서 안 돌아가면 다 안 돌아가는 거죠. 물론 엘리트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GPU 드라이버가 완벽하지가 않아서 스냅드래곤 8 젠 3보다 안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각 에뮬레이터들의 개발자들이 개발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기약이 없긴 하죠. 네, 아무튼 그래도 성능 자체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그냥 지난 리뷰에서도 다뤘던 것처럼 깡 성능으로 그냥 돌려버리죠. GPU 사용률 0%에서 그냥 돌려버리기 때문에 해상도도 3040에 1904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영상 감상으로도 거의 최고 수준으로 영상을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다 다뤘듯이 키보드도 나와 있고, 그리고 저도 사실 이 펜이 있는지는 몰랐는데 지난 리뷰 영상에서 구독자분이 알려주셔서 이렇게 구매를 해봤습니다. 레노버 펜슬 학습용으로 사용하기에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감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궁극의 컨트롤러 G9 컨트롤러도 있기 때문에 요것도 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어떤 분이 요거 장착하는데 몇 분씩 걸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보시면 이렇게 여기서 여기 탁 맞추고 여기서 탁 잠가주고 끝입니다. 이렇게. 네, 근데 문제가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는 화면을 끄면은 이 LED가 꺼지긴 하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배터리 방전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보신 것처럼 설치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번 사용하고 그냥 바로 빼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게임 허브 요게 되기 때문에 이제 실크송 뿐만 아니라 다른 트리플 A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용이 요구되는 게임들도 다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7인치 UMPC로 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죠. 이 큰 화면. 분해할 때는 이제 여기서 태블릿을 살짝 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탁. 네, 몇 초 안 걸리죠. 이렇게 Y700 4세대 보셨습니다. 자, 두 번째 제우스랩 4K 16인치 휴대용 모니터입니다.
구성품은 지난번 공동구매했던 제품과 같습니다. C2C 케이블 2개, 그리고 미니 HDMI, 2 HDMI 어댑터, 이렇게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 있고 좀 오버 스펙이긴 한데 30W 어댑터가 들어 있습니다. 지난번하고 똑같죠.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네, PS5 연결해 봤는데 간단하게 스펙 한번 살펴보면 3840에 2400p 4K 해상도, 그리고 HDR 16대 10의 비율과 시야각 178도, 그리고 400니트의 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품이 2.5K 그리고 144Hz 터치가 지원되는 반면에 이 제품은 4K 해상도 60Hz 그리고 터치가 안 되는 것이 지난 제품과 다른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4K) 해상도 색상 지난번 제품은 다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던 반면에 이 제품은 거의 게이밍 용도죠. 휴대용 모니터를 플스5와 같이 사용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닌텐도 스위치, 그 중에서도 스위치 2가 4K가 지원되기 때문에 스위치 2가 있는 분들 중에 이 제품 구매를 고려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HDR이 좀 이상합니다. 너무 뿌옇게 나와서 이게 너무 뿌옇죠. 거의 게임을 할 수 없는 수준이라서. PS5 고스트 오브 요테이에서는 정말 멋진 화면을 보여줬는데 스위치에서는 이게 HDR 적용이 안 되는 게 좀 단점이 되겠고, 젤다의 전설 4K 또 다른 단점이라면 볼륨이, 이게 지금 100인데 좀 음량이 너무 낮은 게 또 단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전 RPG 게임 하기에도 딱 좋죠. 그야말로 스위치 2용으로서 가장 적합한 그런 모니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채트리 미니 PC 5625U입니다. 공동구매 모델은 램 16GB에 512GB SSD 모델입니다. 구성품은 다른 채트리 미니 PC들과 마찬가지로 본체, 어댑터, HDMI 케이블, 그리고 마운트 설명서로 되어 있습니다. 어댑터 19V 3.42A 65W M100, M150 이런 미니 PC들과 비교하면 저전력에서 이제 벗어난 범주죠. 스펙 간단히 살펴보면 AMD 5625U 6코어 12스레드 4.2GHz까지 작동을 하고 3개의 디스플레이 사용할 수 있고, 와이파이 6, 블루투스 5.0, SSD는 PCI 3.0 2개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DDR4 램 듀얼 채널로 64GB까지 구성이 가능합니다. 폼팩터는 다른 미니 PC들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N150 이런 저가형 제품들과는 달리 메탈로 되어 있고, 포트들은 비슷하죠. 앞면에 USB 3.0 2개의 전원 버튼, 그리고 HDMI 2개, 그리고 타입C가 있기 때문에 트리플 모니터 구성이 가능하고, USB 포트 또 2개 있고, 램 포트, 이어폰 잭, 전원 잭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타입C는 N150 미니 PC와는 달리 전원 공급용으로 사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N150 리뷰 때 C2C로 모니터와 연결하고 모니터에 전력을 공급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세팅으로 됐었는데, 이거는 파워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작동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긱벤치 결과 좀 이상하게 나왔는데, 원래대로라면 이 공식 자료를 보면 싱글코어 1500점에 멀티코어 5400점 이 정도로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이상합니다. 1932점에 7274점, 이렇게 테스트 결과가 나오네요. 그리고 3D마크 타임스파이 그래픽 점수가 1196점, 요거는 맞게 나온 것 같은데, 아무튼 긱벤치 점수가 과할 정도로 높게 나와서 좀 이상하긴 합니다. 아마도 이 5625U가 나온 지 꽤 됐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최고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뭔가 튜닝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소음이 좀 있습니다. 아이들링 시에는 없지만 지금 로딩이 걸렸을 때라든가 후에는 소음이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예전에 N100, M150 리뷰했을 때 보통 싱글코어 1100점대, 멀티코어 2900점 이렇게 나오는데 싱글코어는 2배가 안 되지만 멀티코어가 2.5배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가격 차이가 뭐 그렇게 나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공동구매했을 때 가격하고 비교했을 때 뭐 지금 가격 공개는 안 되지만 1.5배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성능이 2.5배 증가하는 건 진짜 엄청난 거죠. 어쨌든 채트리에서 가격 대비 최고 성능의 그런 미니 PC를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4K 영상까지 한번 보시고 네, 이렇게 채트리 AN2P 5625U 미니 PC 보셨습니다. 자, 마지막 채트리 AN3P 7735HS 미니 PC입니다. 최근에 고성능 미니 PC는 제가 공동구매를 진행을 거의 안 했었는데 외형도 상당히 특이하죠. 마감도 상당히 좋고 반짝반짝거리고 요 위에 있는 헬로우 그림 요거는 이제 이렇게 빼서 자신이 원하는 그림으로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 뭐 구성품 어댑터 19V 6.32A 120W 어댑터입니다. 그리고 뭐 마운트 HDMI 케이블 설명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 제품 스펙 간단히 살펴보면 라이젠 7 7735HS 옥타코어 16스레드 4.75GHz로 작동합니다. 네, 그리고 램이 DDR5죠. 듀얼 DDR5 2280 NVMe SSD 슬롯 2개 있고 그리고 AMD 라데온 680M 그래픽스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전 세대 UMPC들에 아주 많이 사용되었던 6800UAP에 들어간 것이 바로 이 680M 그래픽스죠. 타임스파이 2300점 정도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와이파이 6, 블루투스 5.2 그리고 이렇게 타입C HDMI 2.1, DP 2.0에서 트리플 모니터 구성까지 가능합니다. 자, 외형 보시면 상당히 무겁고 이렇게 하단에도 이렇게 통풍구가 아주 크게 뚫려 있습니다. 파워 버튼, 3.5mm 이어폰 잭, USB 3.2 2개, 타입C 포트, USB 3.0이 또 후면에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램 포트, 그리고 뭐 고성능 미니 PC의 경우 이렇게 DP 단자가 들어가죠. HDMI 포트. 그래서 긱벤치 테스트 시행한 결과 싱글코어 1963점, 멀티코어 8085점,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6800U의 경우 1700점에 7400점 정도 나오는데 상당히 높은 CPU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뭔가 이상한 게 타임스파이 점수가 나오질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타임스파이 점수가 원래 2300점 정도로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1400점 정도밖에 안 나오네요. CPU 점수는 정상보다 높게 나오는 것 같은데 바이오스 업데이트, 그래픽 드라이버 업데이트 다 해봤는데도 점수가 1400점대로 나오는 건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타임스파이 점수는 정말 60-70% 떨어져서 나오는데 게임을 한번 해보면 그래픽 프리셋은 낮음, 그리고 AMD FFX 슈퍼 레졸루션 2.1 성능 모드 1080p에서 한번 벤치마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800U UMPC들 보통 1080p에서 30프레임 정도 나왔었죠. 네, 이렇게 딱 맞게 30프레임 나오는데 타임스파이 점수가 좀 많이 이상합니다. GPU도 지금 98% 사용되고 있고 GPU가 정확히 작동하는데 타임스파이가 이상한 거겠죠. 지금 뭐 게임은 제대로 돌아가는 걸 보니까 네, 평균 32프레임 네, 맞게 나왔죠. 게임에서도 1080p에 30프레임 잘 나오죠. 뭐 이 정도 사이버펑크 이 정도 돌아가기 때문에 이 미니 PC는 뭐 일반적인 대부분의 게임들 1080p로 무리 없이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트리플 A 게임은 좀 어렵겠지만 네, 그리고 앞면에 타입C 포트가 있긴 하지만 썬더볼트나 USB4로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이 GPU를 사용하려면 SSD 슬롯에 NVMe 오큐링크 같은 걸 달아줘서 이 GPU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CPU 성능이 워낙 높기 때문에 뭐 게이밍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충분히. 네, 이렇게 이번 11월 11일 광군제 때 진행할 공동구매 제품 4종류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품들 정확한 가격은 지금 공개를 못 해드리지만 수량이라든가 대략적인 가격 소개시켜 드리자면 제너스랩 Z16K
4K 휴대용 모니터 100개 준비되어 있고, 가격은 지난번 2.5K 터치 모니터와 비슷합니다. 그 정도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리전 Y700 4세대 50개 준비되어 있고, 가격 $200 중반입니다. 정말 거의 역대 최저가이긴 한데 환율이 또 문제죠. 달러로서는 정말 낮은 가격에 나온 건데 환율이 좀 아쉽습니다. 7735HS 50대 준비되어 있고, 가격은 $200 초중반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AN2P 미니 PC, 가격 대비 정말 미친 성능을 가진 그런 미니 PC인데, 요거 가격 관세 컷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주 아슬아슬하게 걸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5625U 미니 PC 100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동 구매 제품들 간략한 리뷰와 함께 설명을 드렸고, 할인 카드, 여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카드들 준비해 놓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트래블 고 카드가 가장 많이 할인이 되죠. 그리고 삼성 ID 셀렉트원 카드는 $300 이상 제품이 지금 없기 때문에 요거는 적용이 안 되고, 대략적인 제품들 가격 설명드린 거에 맞춰서 카드 미리 준비해 놓고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11초 장바구니 챌린지라는 것도 이번에 진행이 됩니다. 애플워치 11, 에어팟 프로 3세대, LG 노트북, 로보락 청소기 같은 제품들, 이런 장바구니 상품들 총 11억 원어치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참여 방법은 11초 장바구니 챌린지 이벤트 페이지에서 11초 안에 원하는 상품을 담고 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몇 가지 그룹 딜이 진행이 되는데, 싹싹 대전, 휴지라든가 화장지 같은 거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고, 알리 지포스 깐부 대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포스 그래픽카드 16% 할인이 진행이 됩니다. 11월 11일 0시에 영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람 설정 맞춰주시고 리뷰 보시고 이 제품 중에 원하는 제품 있으시면 그때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하는 제품들 이번 광군제 때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달러가 올라서 문제긴 하지만요. 아무튼 지금까지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